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터널 출제 빈도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터널 출제 빈도, 각 챕터별로 저는 항상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여기 이미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출제 경향을 살펴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만약에 60점이 합격점이다. 그랬을 때 어떤 목표를 60점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최소 70점 수준으로 내가 득점할 수 있게끔 학습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이제 기출문제 분석을 통해서 이렇게 요율등이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피자판 같이 출제 경향을 분석해 놨는데 여기에서 이 피자가 큰 조각들을 포기할 수는 없다는 말이죠. 우리가 70점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딱 답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과 노력을 어느 부분에다가 터널 챕터 중에서 어떤 부분에 모아야 하는지 답이 나오는 것이죠. 짜잘짜잘한 것보다 큰 조각들을 놓쳐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자, 터널 출제 경향 분석을 딱 보면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챕터랑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을 갖는 것인데, 피자 조각이 너무 많아. 피자 조각이 너무 많다는 것은 우리를 괴롭게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딱 전당 강도 이런 부분들 보면은 사실 이론적인 부분에 이제 좀 치우쳐져 있고, 이후에 참고적으로 보여드릴, 지금 볼까요? 지금 보면은 제가 비교를 하기 위해서 토합편을 한번 가져와 봤어요. 토합편을 딱 보면 어때요? 슬라이스가 굉장히 단순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토합 출제 같은 경우에, 챕터 같은 경우에는 이 어떻게 보면은 보강토 옹벽이랑 토합 일반론만 뽀개면은 딱 요거 두 개 합치면 몇 점이에요? 70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거 얘네 우리가 신경 안 쓴다 그래도 단순하게 계산해서 합격점에 이를 수 있다, 이런 판단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추가로 한다 그랬을 때 측방 유동을 하던 옹벽 안정을 하던 보강토 토합 이론에다가 요 정도까지만 해도 섭렵이 된다는 말이죠. 근데 모양을 딱 보면 터널 챕터 같은 경우에는 보는 순간 이제 조금 약간 멘붕이 나오죠. 그랬을 때 보세요. 터널 출제 빈도는 3.4예요. 3.4. 이거 제가 이제 요번에 2025년 이제 정리하면서 올해 137회까지 정리해서 보니까 과거에는 3.0 3.1 요런 시절 빈도수였다가 갑자기 3.4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게 봤을 때 왜 이렇게 터널의 빈도수가 늘어나는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겠죠. 그런 부분을 차지하더라도 일단은 빈도수가 늘어났어요. 그 근거가 제가 이제 출제를 여러분들도 학습할 때 너무 오래 100회 이전까지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는 하지 마세요. 일단은 최근 5년을 해도 되고, 저는 맥시멈 봤을 때 요 정도까지만 봐도 충분하다고 봐요. 보라색만 보더라도 요게 한 5년치 정도 될 거예요. 요 정도만 분석을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보세요. 111회부터 122회까지를 봤을 때는 합계 부분 1, 2, 3, 4에서 두 문제, 여기 112회는 많이 나왔네요. 이렇게 한두 문제, 세 문제. 그럼 평균적으로 봤을 때 3에서 4문제, 요 정도가 나왔다고 보여지죠. 아니, 2에서 한 4? 요 정도? 그런데 123회부터 137회를 보면, 물론 한 문제가 나온 회차 수도 있지만, 보면 어때요? 4, 5, 6. 4, 5, 3, 6. 어떻게 보면은 과거 대비해서 출제 빈도수가 가히 늘어났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물론 뭐 그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도로를 놓다, 고속도로를 놓다 그래도 과거에는 농지 센터로 그냥 쭉 가로질러 갔다 그러면 요즘에는 어때요? 교량 터널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어떤 그 용지 보상의 문제라든가 환경 영향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민원의 문제 뭐 복합적일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렇습니다. 또 하나의 출제 특성이 있어요. 여기에서 딱 보면 여러분들 과연 내가 예전에 뭐 봤을 때 내진, 지진 뭐 이런 것들은 많이 안 나대. 그건 가히 포기를 해도 합격선에 충분히 이룰 수 있었어요. 그렇다면 과연 터널 부분을 포기할 수 있는가? 자, 3.4예요, 3.4. 3.4를 포기할 수 있다, 없다? 절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보면 운 좋게 뭐 어떤 115회, 뭐 그 다음에 127회 뭐 요런 부분 123회 한 문제씩 나왔다 그러면 포기해도 가능하죠. 하지만 지금 출제 경향이 어떻습니까? 나올 때는 몰빵으로 나온다면 4, 5, 6 4, 5, 6이면 4문제면 한 교시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걸 포기한다는 것은 결국은 낙방한다는 얘기예요.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터널은 절대 포기할 수가 없다. 그러면 일단 출제 빈도수가 많기 때문에 학습량도 많은 거를 우리는 마음속에 양보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세요. 토합 같은 경우는 1.7이에요. 1.7인데 3.4면 단순 비교해도 2배죠. 결국엔 토합 같은 경우는 출제 빈도도 낮고 학습량도 얕지만 슬라이스도 작지만 출제 빈도가 낮다. 터널 같은 경우에는 슬라이스가 많지만 3.4, 2배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 그러면 거부감을 조금 떨궈낼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특이한 부분은 터널 같은 경우에는 이론적인 부분이랑 시공적인 부분이랑 빵쌍빵쌍해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경력이 있으신 분들한테 조금 유리할 수도 있어요. 시공적인 측면으로만 봤을 때. 그렇지만 우리가 비록 실무에서 터널을 경험해 보지 않다 하더라도 기술사는 어떻다? 시험이다. 합격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합격에 준하는 공부를 하면 된다. 입시 위주의, 이 말이 맞겠네. 입시 위주의 공부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다 경험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토목공사는 건축공사랑 달라가지고, 뭐, 짧으면 뭐, 2, 3년 막 이렇게 되고, 긴 건 5년, 7년, 8년 이렇게 되는데, 평생 해봐야 내가 봤을 때는 시공 현장에 있으면, 메가 프로젝트는 뭐 3건 요 정도밖에 못 한다는 계산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다 간접 경험으로 이것을 제한을 돌파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 이제 큰 슬라이스를 한번 보죠. 그러면 붕괴 유형 기출 문제를 보면 알겠지만 뭐 쉴드 터널이나 TBM 터널 발파를 하는 TBM 터널 붕괴 유형이 어떻게 되느냐, 붕괴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느냐, 막장면 안정을 어떻게 하느냐, 쉴드 TBM 같은 경우 토합식 이수식이 있는데 어떤 것이 있느냐, 뭐 테일보이드도 하나의 어떤 치마를 일으키는 요인이 되겠죠. 그러한 것들을 공부를 하면 돼요. 그리고 메커니즘은 사실상 페이지 기술하기 너무 좋아. 그림 그리고 설명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면 되니까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징, 요거를 저는 한번 정리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 키워드가 여기 안에 딱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보세요. 15%나 되지만 한 번 암기를 하면 잘 잃어버리지 않는 성질이야.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그 전당 강도처럼 뭐 쭉 뭐 나열을 하고 뭐 유도를 하고 이런 것들은 어제 봐도 오늘 잘 기억이 안 나. 근데 장대 터널, 대심도 터널, 천층 터널, 대단면, 근접 터널, 하천 터널 이런 것들은 한번 공부해 놓으면 잘 까먹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요율도 많고 기억하기도 좋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타이틀별로 딱 하나씩 모범 답안 만들어 놓으면 착착 모듈형으로 끼워 넣으면 되는 문제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공법에 관한 것. 공법에 관한 것인데, TBM 기계죠. 그러니까 기계식 굴착, 쉴드 TBM이 주를 이루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슬라이스를 쪼개기 조금 애매한 부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NATM 나툼 같은 경우에는 뭐 지보제 반응 곡선이랑 짬뽕해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뭐 측압계수랑 뭐 짬뽕해서 나오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짬뽕 되기 때문에 굳이 제가 한쪽으로 편승해서 슬라이스를 나눠 놨긴 했지만, TBM, 그 다음에 재래식 나툼 공법, 이렇게 조금 공법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터널은 우리 좀 전에 봤지만 토압론이랑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 초기 지압이랑 또 요렇게 링크가 돼. 지형이나 파쇄대, 예를 들어서 단층, 그 다음에 습곡 부분, 이런 부분에 측압계수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지형과 관련돼서는 갱구부 같은 경우 사면 문제, 편토압 문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죠. 그 다음에 풍화대가 있을 가능성도 크고. 자, 요렇게 이제 조인을 생각해서 보시면 조금 편하실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장대 터널. 우린 또 확률적으로 논하는 거 좀 좋아하잖아요. 길이가 L이 100m인 터널과 1km인 터널, 100m, 그 다음에 1km, 요렇게 되는 터널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어떤 터널이 단층 파쇄대, 연약대, 뭐 이런 취약대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겠어요. 물론 이제 뭐 갱구부니까 뭐 이렇게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할 말은 없는데, 일단 갱구부 제껴놓고 요 일반 구간만 봤을 때 당연히 연장이 길다는 것은 그만큼 취약대를 만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어떤 천층 도심지 터널 같은 게 천층 터널이라는 거는 토피가 터널이 있으면 얘가 이제 얼마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터널 여기에도 있죠. 어떤 하중 분배라다 응력 분배 아층 있는데, 터널에서 한 꼭지잖아요. 이 아층이 응력의 흐름이 어느 정도 적정 토피가 돼야 되는데 토피가 얇게 되면 그러한 부분들이 어려워져요. 그래서 만약에 적절하게 터널이 시공되지 않는다면 집안 치마가 이렇게 날 수가 있고, 집안 치마가 되면 인접 건물, 빌딩들도 있죠. 도심지 터널에서는 이런 복합적인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얘가 끼우뚱하거나 치마가 생기거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어떤 지하 수위가 뭐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지하 수위가 다운이 되면서 뭐 여러 가지 치마 문제,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도심지 천층 터널, 그 다음에 지한평 문제도 같이 조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근접 터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하천 터널 같은 경우에는 방배수, 어디 있지? 방배수가 여기 있네. 기타 부분에 보면은 배수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하천 터널 같은 경우는 어차피 하천이란 특성상 지하수위가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배수 터널, 그 다음에 아니면 비배수 터널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공사비와 시공에 관련된 문제점들이 있죠. 라이닝 설계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들 당연히 링크 되는 거예요, 그냥. 그 다음에 이제 뭐 대단면 터널, 예를 들어서 좀 전에 요만한 터널이 있고 그 다음에 이만한 터널이 있어. 과거에는 이렇게 뭐 도로 3차선 4차선 할 수 있는 기술이 없었지만 요즘에는 기술이 좋아져서 이런 대단면 터널로 간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럴 때 터널이 조그말 때 연약대를 만날 가능성이랑 이럴 대단면일 때 연약대를 만날 가능성이 어떤 게 더 크겠어요? 당연히 대단면이 크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지반 하층도 요 조그만한 지방 하층은 원활히 되겠죠. 하지만 이 터널이 커지면 지반 하층이 조금 힘들단 말이에요. 이게 단면이 커지면서.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공 관리 너무 이제 좀 힘들기 때문에 분할 굴착, 뭐 이런 식으로 분할 굴착을 하든지, 뭐 링컷을 하든지, 벤치를 하든지, 뭐 요런 부분들의 문제점들, 이런 것 그냥 짱짱짱 연결돼서 꼬꼬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죠? 자, 요 정도까지 해서 터널 출제 빈도를 우리가 분석을 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시간은 하루 24시간 딱 결정이 되어 있어. 공평하게. 그래서 학습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각 챕터별로 이렇게 출제 빈도를 확실하게 분석하고 나의 타겟은 이거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또 가감히 버릴 거는 버려주시길 저는 권장하는 편이에요.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한 목표는 70에서 한 75점 수준으로 타겟을 잡고 공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터널 분야 출제 경향 분석을 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